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민지 기자와 월가 분석 들여다보죠. 네, 오 기자 일단 주초랑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들 뭐라고 정리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동시에 이 긴축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장도 월가 전문가들도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예. 미국도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이 속속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긴축 강도 부분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긴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연준이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9월에 FOMC에서 공개됐던 점도표상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는 4.6%였는데요. 예. 올 연말까지는 4.4%가 제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을 때려눕히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목표 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고요. 심지어는 6%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도 월가에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요. 물가 안정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러울 만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면서 연말에는 금리가 4%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목표치인 4.4%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5% 전망 계속해서 좀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6%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11월 FOMC 때는 75bp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 월가는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그리고 있는 금리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전문가 95.1%가 11월 FOMC에서 75bp가 인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이후 12월에는 77.4%의 전문가가 75bp 인상 가능성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범위가 4.5에서 4.75%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연준이 점도표에서 이야기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이후 내년 3월부터는 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59.5%, 60%에 가까웠습니다. 이 연준 정책의 최종 목표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해진 겁니다. 네.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PNB 파리바도요.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5%대 예상하는 시각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6%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준금리 6%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연준이 5%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이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거나 또 기업 생산성이 줄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년 3분기에는 6%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 실업률은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말하는데요.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실업률은 4.4%인데 실업률이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걸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리려면 시장에 굉장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감행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6%라는 금리 수준 자체도 위협적인데 이것도 미국 기준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금리 상황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가장 기다리는 전망이 인하될 시기는 언제냐일 텐데 월가에서 좀 예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들어서 의견이 모아진 건 없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리 공동창업자는요. 내년에는 우선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CPI에 반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인하까지 이어질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반면에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 정책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내년 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만드는 이른바 오버슈팅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나간 물가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꾸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금리 수준보다 과하게 금리를 올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2023년 중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정책자들은 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요. 내년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치고 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낙관적인 전망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 미칠 영향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시장에 대한 월가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부정적이겠죠? 네, 일단 증시 냉각에는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억만장자 투자가로 불리는 아인호는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 주식시장의 상승 대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증시가 맞이하고 있는 어닝 시즌도 금리 인상 기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마켓필드 애셋 매니지먼트는 기업 실적 보고서가 이 지수를 올 여름에 고점까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9일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연준이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 경제, 미국 증시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정책이 어디까지 이 최종 금리를 끌어올릴지 살펴보시면서 증시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